이게 무슨 칠순잔치예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격 떨어지게. 술에 취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연의 아버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칠순을 맞은 노인을 향해 쏟아지는 모욕의 말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콸콸콸. 시어머니 명예가 소주를 지연 아버지의 머리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급히 달려들어 항의했지만 짝! 돌아온 것은 따가운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칠순잔치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 그 순간 소주에 젖은 채로 일어선 지연의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금융계를 주름잡던 그 남자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욕적인 칠순잔치가 시댁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지연의 아버지 박정호의 칠순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돋보이는 넓은 연회장 곳곳에 하얀 테이블보로 정갈하게 차려진 원탁들마다 친척과 지인들이 둘러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고운 분홍빛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한 분 한 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아버지 칠순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친정 친척들이 따뜻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맞았어요. 지연아, 네 아버지 정말 복 많으시다. 딸이 이렇게 효성스럽고 착하고. 큰 고모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정겨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요. 칠순잔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리고 어른들 모시는 게 이래야지. 작은 삼촌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지연의 얼굴에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환하게 번졌습니다. 시선을 돌려 주 테이블을 바라보니 아버지가 정갈한 회색 한복 차림으로 단정히 앉아 손님들과 정담을 나누고 계셨어요. 은퇴 후 평소에는 소박하고 검소하게 지내시는 아버지지만 오늘만큼은 잔치의 주인공다운 자연스러운 품격과 위엄이 온몸에서 풍겨났습니다. 그런데 연회장 한쪽에 자리한 시댁 쪽 테이블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시어머니 명예가 팔짱을 끼고 앉은 채 입술을 삐죽거리며 지연 친정 쪽 손님들을 한 명 한 명 예리하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명예가 옆에 앉은 시누이 지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비꼬듯 속삭였어요. 저기 좀 봐라. 옷차림들이 영 어떻니? 완전 촌스럽잖아. 아, 정말요 엄마. 좀 촌스럽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 같지가 않네요. 지민이 어머니의 말에 즉시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의 눈빛이 점점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갔어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한 모금 들이키며 지연 아버지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 사돈 어른도 참 너무 단조로워. 칠순잔치 주인공 치고는 영 임팩트가 없어. 명예가 입맛을 쩍쩍 다시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어요. 맞아요. 좀 더 화려하게 꾸미시지. 뭔가 아쉬워요. 지민이 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려 덩달아 비판했습니다. 술이 조금씩 오르면서 명예의 평소 속에 켜켜이 담아두었던 불쾌감과 우월감이 점점 거침없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시골 할아버지 같아요. 우리 엄마가 훨씬 품격 있어 보여요.
지민이 어머니의 비위를 더욱 맞추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봐도 좀 그래. 지연이 친정은 좀 평범하다니까. 명혜가 소주를 또 한 잔 비우며 점점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한편 지연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상태를 확인하러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연회장 직원에게 음식간이 어떤지 물어보니 손님들도 맛있게 잘 드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오는데 시댁 테이블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명혜가 소주병을 손에 단단히 쥐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하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조심하세요. 어디 가긴 어디가. 사돈어른께 인사나 제대로 드리러 가야지. 명혜가 준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걸음이 조금 휘청거렸지만 표정은 오히려 더욱 결연하고 단호해 보였어요. 지연이 멀리서 상황을 눈치채고 깜짝 놀라 급히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혜가 큰 걸음으로 지연 아버지가 앉아 계신 주 테이블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명혜의 비틀거리는 걸음과 강경한 얼굴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명혜가 지연 아버지 바로 앞에 당당히 서더니 손에 든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잔치 분위기가 좀 아쉽지 않으세요? 명혜가 비웃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연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혜를 차분히 바라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돈어른.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칠순잔치예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명혜가 목소리를 높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명혜가 소주병을 완전히 기울여 지연 아버지의 머리 위로 소주를 콸콸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사돈어른도 좀 격에 맞게 행동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 아버지의 정갈한 회색 한복이 소주로 흠뻑 젖으면서 연회장 전체에 짙은 술 냄새가 순식간에 진동했어요. 아, 어머나, 저런, 세상에.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손님들이 깜짝 놀라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지연이 온 연회장을 가로질러 있는 힘껏 뛰어와 젖은 아버지를 황급히 감쌌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뭐 하시는 일이에요? 지연이 명혜를 향해 절규하듯 외쳤어요. 명혜가 오히려 더욱 당당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사돈 체면이 말이 안 돼서 좀 말해준 것뿐인데 어떻게 아버지께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이 못된 년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명혜가 화를 내며 지연의 뺨을 힘껏 때렸어요. 탁! 연회장에 뺨 맞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이 뺨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어요. 순간 연회장이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준호가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막으려 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해. 며느리 주제에 감히 어른한테 대드니까 혼내주는 거야. 명혜가 준호에게까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지연과 어머니 사이에서 완전히 어쩔 줄 모르며 난처하고 답답한 표정만 지었어요. 연회장 곳곳에서 앉아있던 모든 손님들의 수군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소주를 붓고 며느리까지 때리다니.
완전히 패가망신이네. 저런 몰상식한 일이 다 있나? 지연은 연회장 직원이 급히 가져다 준 물티슈로 아버지의 젖은 옷과 머리를 정성스럽게 닦아드리며 온몸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격하게 떨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아버지가 더 걱정되었어요. 지연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소주 냄새와 함께 한복이 흠뻑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여전히 침착하고 품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에 지연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뜨거워지며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어색하고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성대한 칠순잔치는 순식간에 수습할 수 없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예는 아직도 당당한 표정으로 지민과 함께 시댁 가족들과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지연은 술에 젖어 차가워진 아버지와 함께 텅 비어가는 연회장을 나오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아빠, 집에 가서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지연아, 아버지는 괜찮다. 네가 맞은 뺨이 더 걱정이다. 아버지가 지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으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떻게 되신 거예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럽고. 지연은 급히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병원으로 가주세요. 결국 지연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지연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지만 그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오늘 일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한계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병원 2인실에서 지연 아버지는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의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혈압 상승과 스트레스성 증상이라며 며칠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얼굴빛은 많이 좋아 보였어요. 지연은 병실 옆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밤새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뺨에는 아직도 시어머니에게 맞은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연아, 밤새 여기 있었구나. 집에 가서 쉬지 그랬어. 아버지가 딸의 피곤한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뺨은 좀 어떠니? 많이 아프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의 뺨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제 거의 안 아파요. 지연이 뺨을 살짝 만지며 괜찮다는 듯이 말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붓기가 남아있는 게 보였어요. 괜찮을 리가 없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때릴 수가 있어. 말이 되니 그게. 아버지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와 안타깝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아요. 그것보다 아빠 건강이 더 걱정이에요.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시집에서 평소에 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니? 아버지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지연이 잠시 망설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냥 다른 시댁과 비슷하게 지내고 있어요. 비슷하게?
어제 같은 일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지연이 대답 대신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를 똑바로 봐라. 네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니? 아버지가 지연의 턱을 살살 들어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정말 모를 것 같니? 어제 연회장에서 내 표정을 봤어. 그런 표정을 짓는 게 처음이 아니었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조금씩 맺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너를 어제처럼 대했던 거지? 아버지의 조용하지만 예리한 질문에 지연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지연아. 아버지가 다 들어줄게. 네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버지가 알아야 해. 시어머니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다 간섭하세요. 요리할 때도, 청소할 때도, 빨래 개는 것까지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섭하는데? 제가 아침에 국을 끓이면 이게 무슨 맛이냐. 다시 해라 이렇게 말하시고, 청소를 해놔도 구석구석 안 보이냐. 다시 하라 하시고. 매번 그래? 네. 그리고 빨래도 제가 개놓으면 이런 식으로 개면 되니 다시 개라 하시면서 다 풀어헤치세요. 지연이 목이 메이며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또 뭔가 있지? 아버지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들을?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다고, 아버지도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다고 하시고, 친정에서 주는 선물들도 항상 이게 뭐냐, 성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니? 정말 속상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인 것도 늘 불만이세요. 돈도 별로 못 벌고 사회적 지위도 낮다고 하시면서 왜 공무원 시험을 안 봤냐고 계속 말씀하세요. 네가 교사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친정에서 가져온 선물 가지고도 트집 잡으시고 제가 입는 옷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고 지연이 억울했던 감정들을 하나씩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그럴 때 뭐라고 하더니 남편은 그냥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라고. 이해하라고? 그런 게 이해할 일이니? 아버지가 분노를 참으며 물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것도 다 제 탓이라고 하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라고 자꾸 재촉하시고 한약도 먹으라고 하시고 그런 일까지? 네. 그리고 제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것도 싫어하세요. 아빠 생신이나 어머니 기일 때도 꼭 뭔가 핑계를 대서 못 가게 하려고 하시고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어떤 핑계들을 대는데? 갑자기 시댁 대청소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준호 회사 일이 바빠서 제가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오지 못했구나. 네. 그래서 아빠 생신도 몇 번 못 왔고 어머니 기일도 빠진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주먹이 이불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지연아, 왜 그동안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안 했니? 아빠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참으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으면 인정해 준다고? 어제 일을 봐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떨렸어요.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다 뺨을 맞고 사니? 그런 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너는 아버지의 소중한 딸이야. 누구도 내게 그런 대우를 할 권리가 없어. 아빠, 시어머니가 또 어떤 말들을 했니? 빠뜨린 거 없이 다 말해봐. 아버지가 지연을 격려하며 계속 물었어요. 지연이 깊은 숨을 쉬고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이면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할 때 일개 초등학교 선생이라고 하세요.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초등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리고 제가 요리를 배우려고 해도 너는 손재주가 없다. 배워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제가 시댁 어른들께 안부 전화를 드려도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마라 할 말도 없으면서 라고 하시고 그런 말까지? 네. 그리고 제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것도 싫어하세요. 시집 온 여자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게 보기 좋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어머니 이야기를 하실 때예요. 어머니 이야기를?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거나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드실 때마다 어머니도 없이 자라서 이 모양이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주먹이 이불 위에서 단단히 쥐어졌어요. 그런 말을 자주? 네. 정말 많이요. 제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꼭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시집살이도 서툴다고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지연이 그동안 쌓인 울분을 모두 토해내고 있었어요. 지연아,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버지가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고? 그런 걸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혈압이랑 체온 체크할 시간이에요. 중년 간호사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혈압계를 준비했어요. 어머, 혈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제보다 훨씬 안정됐어요. 간호사가 수치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상태면 내일 오후에는 퇴원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차트에 기록하고 나가자 아버지가 다시 지연을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내게 정말 미안하다. 왜요? 아빠가 뭘 잘못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잖아.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아버지가 직접 나설 때가 됐어. 아버지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아빠가 뭘 하시려고요?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 조용히 살았나 보다. 사람들이 박정호라는 사람을 까먹었나 봐.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아, 아버지가 젊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니? 은행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냥 일반 은행원이 아니었어. 아버지는 대한금융지주 부행장이었다가 퇴직했어. 지연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런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했어. 그리고 지금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곳곳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 도움받아서 승진한 사람들, 어려울 때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지금 금융권 요직에 있어. 하지만 아빠,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 일이라고? 지연아, 은행이라는 곳이 얼마나 인맥으로 움직이는 곳인지 몰라. 아버지가 딸을 교육하듯 말했어요. 아버지가 신입사원 때부터 함께 일했던 동기들, 아버지가 멘토링해준 후배들이 지금 각 은행 임원진에 있어. 정말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려운 대출 심사 때 도움을 준 중소기업들도 지금은 큰 회사가 된 곳들이 많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빠가 뭘 하시려는 거예요? 시댁에서 내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빠, 너무 큰일 내시면 안 돼요. 큰일? 내 딸이 당한 모욕이 큰일이야. 작은 일이야? 하지만, 지연아,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 조용히 지내면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우습게 보나 보다. 아버지가 밤새도록 생각을 정리한 듯 차근차근 말했어요. 아버지를 믿어라, 지연아. 아빠, 내일 퇴원하면 아버지가 직접 움직여 볼게. 구체적으로 뭘 하실 건데요? 일단 옛 동료들한테 연락부터 해봐야겠어. 시댁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부터 알아보고. 아버지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돌았어요. 그리고 준호네 회사 상황도 자세히 조사해봐야겠고. 아빠, 정말 무리하지는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지연아. 이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참고 살 필요 없어.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내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줄게. 지연이 아버지의 변화한 모습과 단단한 의지를 느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아버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할 일들을 차근차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평소와 완전히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인함과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항상 온화하고 조용하게만 지내시던 아버지가 딸을 위해 완전히 달라져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뭔가 해주실 수 있을까? 지연이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시댁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머지않아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였습니다. 이틀 후 오후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 로비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아버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에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집에 가서 좀 더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 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아, 아빠는 이제 완전히 괜찮아. 오히려 할 일이 생겨서 기운이 난다.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왔어요. 두툼한 가죽 수첩에는 빼곡하게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아빠의 인맥 리스트야. 30년 동안 쌓아온 소중한 자산이지. 아버지가 수첩을 펼치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지연이 가만히 들여다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은행장, 부행장, 증권사 임원, 보험사 간부들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전화 몇 통 할 테니까 너는 좀 쉬고 있어. 아빠,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가 첫 번째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김 부행장님? 저 박정우입니다. 아, 정우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는데. 뭐든지 말씀하세요, 형님. 혹시 민준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알아? 건설업체인데. 조금 기다려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김 부행장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아, 그 회사요? 저희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곳이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 회사 대출 심사를 좀 까다롭게 봐줬으면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특별히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전화를 끊고 아버지가 두 번째 번호를 돌렸어요. 여보세요, 이상무님? 박정호입니다. 어머, 부행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뭐든지 말씀하세요. 민준호 건설이라는 회사 들어봤어?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뒤 이상무가 답했어요. 아, 그 회사 압니다. 중소건설업체죠. 그 회사랑 거래하는 은행들한테 좀 알려줘. 대출 심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무슨 문제가 있는 회사인가요?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알겠습니다.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연달아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 금융권의 고위직 사람들이었고 모두 아버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정말 다들 아빠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연아, 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몰라.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야. 아버지가 수첩을 덮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시댁에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할 거야. 한편 그 시각 준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한 아파트 조경 공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그거 은행에서 대출 승인만 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준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언제쯤 승인 날 예정이에요?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거야. 서류도 다 완벽하게 냈고 담당자도 긍정적이었어.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행 담당자였습니다. 네, 민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대출건 관련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서류요? 무슨 서류 말씀이세요? 준호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회사 재무제표 3년치랑 주요 거래처 현황서, 그리고 대표자 신용정보 상세 내역 필요합니다. 그런 건 이미 다 제출했는데요. 상급자 지시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됐습니다. 더 정확한 서류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일주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 심사 기간도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대표님? 은행에서 갑자기 추가 서류를 요구하네. 이상해. 처음에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그럼 공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연기해야겠어. 대출이 안 나오면 시작할 수가 없잖아. 준호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대출건은 어떻게 됐니? 명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갑자기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서 심사가 지연됐어요. 왜? 처음에는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담당자는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준호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지연이 아버지가 뭔가 한 거 아니야? 지민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지연 아버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
준호가 아내를 감쌌어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칠순잔치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 명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런 추측만 하지 마세요. 추측이 아니야. 분명히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명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시각 지연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5번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최 전무님? 박정호입니다. 아, 형님.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죠? 혹시 시간 되면 한 가지 알아봐 줄 수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민준호 건설이라는 회사 있는데 그 회사 대출 신청하면 특별히 꼼꼼하게 심사해줘. 어떤 문제가 있는 회사인가요?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해 줄게. 알겠습니다. 즉시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지연을 바라봤어요. 아빠, 이렇게 하시는 게 괜찮은 건가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정당한 심사를 받게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내게 한 일들을 생각해봐.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까지 모독한 걸 생각해봐.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이건 아빠의 자존심 문제야. 지연이 아버지의 단단한 의지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갈 거야. 급하게 하면 안 돼. 아버지가 수첩을 다시 펼치며 말했어요. 시댁이 얼마나 아빠를 우습게 봤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며칠 후 준호는 2번째 은행에서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대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상급 심사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준호가 3번째 은행에 문의해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재 심사 중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준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은행에서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정말 이상해. 왜 갑자기 모든 은행이 이러는 거지? 준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편 지연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신기함과 동시에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하셨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아빠로서 당연한 일하는 건데. 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연아. 네가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지연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울분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거든요. 시댁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준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5군데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비슷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상급자 승인 대기 중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준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 앞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대표님, 이번 주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직원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대출만 나오면 바로 해결될 거야. 하지만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알아.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준호가 이마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회사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민준호 건설입니다. 대표님, 저 김 과장입니다. 다음 주 예정이었던 조경 공사건 말인데요. 네, 뭔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갑자기 왜요?
계약서도 다 작성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업체로 결정했어요. 잠깐만요. 이유라도 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호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큰 계약 하나가 취소됐어.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1시간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표님, 저희도 이번 계약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계약 취소 통보였어요. 준호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엄마, 정말 심각해요. 계약도 2건이나 취소됐고 대출도 안 나와요. 준호가 지쳐 보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다 지연이 아버지 짓이야. 명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증거도 없으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증거? 이게 다 증거잖아. 칠순잔치 이후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게 우연이겠어? 지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럼 정말 장인어른이 뭔가 하신 거예요? 분명해. 우리가 지연이를 때린 것 때문에 복수하는 거야. 명혜가 방을 돌아다니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 아버님이 그런 힘이 있으실까요? 그냥 평범한 은퇴자시잖아요. 준호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평범한 은퇴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지연이부터 불러야 해. 아버지한테 그만하라고 말하라고.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지연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6번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박 이사님? 박정호입니다. 어머, 부행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혹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뭐든지 말씀하세요. 민준호 건설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후 박 이사가 답했어요. 아, 그 회사 알고 있습니다. 조경 공사를 주로 하는 곳이죠. 그 회사랑 거래 계획 있으면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쌓은 인맥이 헛되지 않는구나.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심해? 지연아, 네가 당한 모욕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고 돌아가신 엄마까지 모독한 걸 잊었어? 지연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준호도 무고한 것 같은데요. 무고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 아버지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여보, 지연아, 집에 좀 올 수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네.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알겠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지연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빠 시댁에서 부르네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럴만하지. 이제 본격적으로 타격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당하게 가. 네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버지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함부로 하려고 하면 바로 나와. 아빠가 더 강하게 대응할 테니까. 지연이 시댁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연아, 앉아. 명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요즘 준호 회사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지연이 모르는 척했어요. 대출도 안 나오고 계약도 취소되고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 리가 없잖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 내 아버지가 뭔가 하고 있는 거 맞지? 명혜가 예리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 복수하려고 준호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럼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거야? 명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볼 게 아니라 당장 그만하라고 해. 시어머님, 저도 확실한 건 아니라고요. 확실하지 않다고? 지연아, 너도 공범인 거 아니야? 명혜가 지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공범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아버지한테 우리를 복수하라고 부추긴 거 아니야? 지연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명혜가 소리를 질렀어요. 준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좀 진정하세요. 지연이한테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장인어른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그래, 그게 맞아. 직접 찾아가자. 명혜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빠께서 놀라시겠어요. 놀라기는. 이미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뭘 놀라.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확실해. 이렇게 타이밍이 맞을 수가 없어. 명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이 급히 일어섰어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잠깐, 지연아. 내 아버지한테 말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연이 당당하게 대답하고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복수가 정말 효과를 보고 있지만 동시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어? 완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아빠가 뭔가 하고 계신다고 확신해요. 그럴만하지. 이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을 거야.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시댁에서 직접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와도 괜찮아. 아빠가 다 받아줄게. 아버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너무 큰일이 날까봐 걱정돼요. 지연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한 거야. 불법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요? 그냥 옛 동료들한테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것뿐이야. 그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지. 아버지의 설명에 지연이 조금 안심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 이제 겨우 시작이야. 아버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어요. 시댁에서 진짜 후회할 때까지 계속할 거야. 시댁의 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2시 지연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어보니 명혜, 준호, 지민이 함께 서 있었어요. 특히 명혜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사돈 어른 계시니? 명혜가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계시는데요. 직접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 그때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계셨지만 여전히 품위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앉아서 얘기하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두 거실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매우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명혜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사돈어른,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호 회사 일에 개입하신 거 맞죠? 아버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다고요? 칠순잔치 이후로 준호 회사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명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그럼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제가 관여한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장인어른,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모든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어요.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거든요. 그래요? 요즘 금융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준호 씨, 혹시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정직하게 사업하고 계신 거죠? 아버지가 오히려 되물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연히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없겠네요. 정직한 사업이면 언젠가는 대출도 나올 거예요. 명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사돈어른, 이렇게 시침이 떼지 마세요. 분명히 복수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복수라고 하셨나요? 네. 칠순잔치에서 지연이를 혼낸 것 때문에 우리 가족한테 복수하는 거잖아요. 혼냈다고요?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내 딸 뺨을 때린 걸 혼냈다고 표현하시는군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지연이가 먼저 버릇없이 굴어서. 버릇없이요?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딸이 언제 버릇없이 굴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명혜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제 아내를 모독한 것도 혼내준 거라고 하실 건가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지민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죽은 사람까지 모독해도 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지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뭔가요? 며느리 뺨 때리고 돌아가신 장모님 모독하고 이게 다 정당하다는 건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위험 있게 변했어요. 준호가 급히 말했어요. 장인어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사과?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할 건데?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더니 두툼한 수첩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나? 모두가 수첩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금융권에서 쌓은 제 인맥 리스트입니다. 아버지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어요. 대한금융지주 부행장을 15년 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금융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명혜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행장이었다고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그리고 제가 진급시켜준 사람들이 지금 각 은행 임원진에 있어요. 아버지가 수첩의 페이지를 넘기며 보여줬어요. 김 부행장, 이상무, 박이사, 최전무. 이 사람들 다 제가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정말로. 네, 맞습니다. 제가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당당하게 인정했어요. 내 딸을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과 거래하지 말라고 조언해줬죠.
명희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시작도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는 경고였어요.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깐 전화 한 통만 걸어볼까요? 안 돼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명희가 거의 울음소리로 말했어요. 제발이요? 그때 내 딸한테는 제발이라는 말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정 회장님? 박정우입니다. 전화 너머로 반가운 인사가 들렸어요. 아,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민준호 건설이라는 회사 아세요? 신용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호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 그 회사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와는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방금 통화한 분이 건설업협회 회장님이에요. 이제 건설업계에서도 소문이 날 거예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데? 지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지연이를 때릴 때 막지 못했어요. 그게 다야? 그리고 평소에 어머니가 지연이를 힘들게 하는 걸 모른 척 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명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이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굽신거려야 해? 모든 사람이 명희를 놀라서 바라봤어요. 엄마. 준호가 당황하며 명희를 말렸어요. 아니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며느리 교육 좀 시킨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명희가 자존심이 상해서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도 너무 심하시잖아요. 자기 딸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치시려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망친다고요? 그럼 뭐예요? 준호 회사까지 망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명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지연이 급히 말렸어요. 너는 조용해. 다 네가 아빠 부추긴 거 아니야? 명희가 지연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네가 아빠한테 우리를 복수하라고 했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말하지 말라고. 준호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다들. 모든 사람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지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장인어른이 우리 가족을 계속 괴롭히시는데 어떻게 살아? 준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말도 맞아. 네가 아빠한테 뭔가 말한 거 맞지? 지연이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까지 그런 말을 해? 아니면 뭐야?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거야? 명혜가 더욱 악랄하게 몰아붙였어요. 그래, 이 집안 망치는 년. 결혼할 때부터 불길했어. 엄마도 없는 집딸이 뭘 제대로 알겠어? 어머님. 지연이 울분에 떨었어요. 뭐, 어머님? 이제 와서 어머님이라고 불러. 우리 가족 망친 주제에?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좋다.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동안은 경고였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보세요, 정 회장님? 민준호 건설건인데. 네, 완전히 차단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 업계 전체에 소문내 주시고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개인 신용도 문제 있다고 금융권에 알려주세요. 장인어른, 제발 그만해 주세요. 준호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그만하라고? 방금 내 딸에게 뭐라고 했는지 들었나? 아버지가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부장님? 사돈댁 주소 좀 확인해 주세요. 담보대출 있는 곳이요. 명희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늦었어요.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 딸을 그렇게 모욕하고서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준호가 절규하며 말했어요. 그럼 정말로 이혼할게요. 지연아, 이혼 서류 준비해. 지연이 충격에 말을 못했어요. 여보, 미안해, 지연아.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가족이 다 망하게 생겼어. 명희가 마지막으로 악독하게 말했어요. 그래, 이혼해. 이런 재앙 같은 영가는 빨리 갈라서는 게 좋아. 어머니까지. 지연이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지연에게 다가가서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지연아, 일어나라. 이런 사람들한테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 아버지가 시댁 식구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좋다. 이혼해라. 내 딸이 이런 가족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 아빠. 지연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아버지가 시댁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몇 달 후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빌어도 늦어. 시댁 식구들이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명희는 나가면서도 악독하게 중얼거렸어요. 두고 보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문이 닫힌 후 아버지와 지연만 남았어요. 지연이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아빠, 정말 이혼해야 해요? 지연아,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뭐예요? 이런 사람들과 가족으로 사는 게 행복할까? 지연이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지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지연아.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 지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시댁에서는 더욱 악랄하게 모욕을 주었어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과 계속 가족으로 살아야 할까? 지연의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의 복수는 정말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즉시 상환 요구가 왔어요. 뭐라고? 준호가 잠에서 깨어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3억 원을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직 상환 기간이 남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통보가 왔어요. 준호가 급히 회사로 나갔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대표님, 저희 건설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라고 합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면허 취소? 무슨 소리야? 협회에서 갑자기 감사에 들어온다고 연락 왔어요. 그리고 몇 개 현장에서 계약 해지 통보도 왔고요.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한편 시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명희가 급히 은행에 달려갔어요. 대출 상담사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갑자기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가 담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상환하셔야 해요. 추가 담보요? 그럼 집을 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민 남편의 직장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여보, 회사에서 갑자기 나한테 사표 내라고 해. 왜?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갑자기 인사팀에서 부르더니 사표 쓰라고 하네. 지민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것도 사돈어른 때문인 것 같아. 완전히 우리를 망치시려고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모두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로 집까지 날리게 생겼어. 명혜가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이 모든 게 장인어른 때문이에요. 지연이한테 연락해 봐야겠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연락해서 뭐 하게? 이미 늦었어. 그래도 빌어봐야죠. 이대로 가면 정말 다 망해요. 준호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무슨 일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지연아, 제발 아버님께 말해줘. 이제 그만하시라고. 뭘 그만하라고? 우리 완전히 망하게 됐어. 집도 날리고 회사도 망하고 지민이 남편 직장도 잘렸어. 지연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제발 아버님께 빌어달라고. 저번에 여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러면서 저를 집안 망치는 년이라고도 했고, 그때는 급해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준호가 절규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여보가 원했잖아. 지연아,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지연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준호는 직접 지연의 집을 찾아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러댔어요. 지연아, 문 열어줘. 제발. 아버지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다 망했어요. 준호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일어나. 보기 흉하게.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시겠어요? 지연이랑 이혼도 안 할게요. 이혼 안 한다고?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번에 이혼하자고 한 놈이 지연이한테?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지연이 나타났어요. 여보, 집에 가.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집에 가라고 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 정말 끝인가? 여보가 끝이라고 했잖아. 준호가 절망에 빠져 돌아갔어요. 다음 날 오후 명혜와 지민이 함께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명혜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아버지가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저번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가요? 지민도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어른, 저희가 잘못했어요. 언니한테도 사과할게요. 사과요? 저번에 집안 망치는 년이라고 하신 분들이요? 아버지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명희가 지연에게 매달렸어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아빠께 말해줘. 어머님, 저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이혼할 거예요.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혼?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명희가 공포에 질려 말했어요.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요? 지연이 비웃었어요. 저를 집안 망치는 년이라고 한 사람들이 가족이라고요? 지민이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제발. 우리 정말 죽어요. 남편도 일자리 잃고 애들은 어떻게 키워요?
그것도 저와 상관없어요. 지연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명혜가 마지막으로 악독하게 말했어요. 그래, 좋아. 이혼해. 하지만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너도 나이가 있는데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걱정은 본인들이 해. 내 딸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사돈 어른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한 통 더 걸어볼까? 안 돼요. 명희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여보세요, 박 회장님? 집 경매건 말인데요. 네, 내일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발요. 명희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신용등급도 최하위로 내려주세요. 재기 불능 상태로. 전화를 끊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앞으로 아무 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없고 아무도 고용하지 않을 거야. 시댁 식구들이 절망에 빠져나갔어요. 명희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독을 뱉었어요. 지연아,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너도 혼자 늙어서 외롭게 죽을 거야. 문이 닫힌 후 지연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빠,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아빠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빠. 지연아, 새로운 시작이야. 훨씬 행복해질 거야. 지연이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지연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지연은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혼 조정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딸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지연아, 긴장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뒀어. 네, 아빠.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준호 가족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명희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늙어 보였고 준호도 해석한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준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내저었어요. 할 말 없어요. 조정실에서 봐요.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들었는데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현재 남편 측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도 파산했고 집도 경매에 넘어갔어요. 지연의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저희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신적 피해요? 준호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네.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인격 모독, 가정폭력, 그리고 남편의 방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겁니다. 명혜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우리가 언제 폭력을? 조용히 하세요. 조정위원이 제지했어요. 아버지가 차분히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뒀습니다. 칠순잔치 날 폭행 사건, 그리고 그동안의 녹음 파일들까지. 준호 가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그런 소송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준호가 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원만히 하겠습니다. 지연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30분 후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명혜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니? 네, 이제 끝이에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명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 그럼 각오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사돈어른이 우리를 이렇게 망치셨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명예의 목소리에 악독함이 서려 있었어요.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지연이가 혼자 다니는 거 조심하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 했어? 뭐긴 뭐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거야. 준호가 급히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그만하긴. 우리만 당하고 살 수 없어. 명예가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연아, 밤길 조심해.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당장 사과해. 사과? 우리가 왜 사과해? 사돈어른이 우리한테 사과하셔야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내 딸한테 함부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미 우리 인생 망쳐놓고서? 명예가 비웃었어요. 그럼 지켜보자. 누가 이기나? 시댁 식구들이 떠나간 후 지연이 불안해했어요.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보디가드도 붙여줄 거야. 보디가드요? 응. 앞으로 당분간은 혼자 다니지 마라.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지연이 퇴근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계속 시선이 느껴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빨간 페인트로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조심해. 혼자 살기 무서울 거야. 지연이 무서워서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아빠, 집 앞에 이상한 글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지금 가서 확인해 볼게. 당분간 나와서 기다려 있어. 30분 후 아버지가 도착했어요. 이런 미친. 정말로 이런 짓을 하네. 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연아,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내자. 네, 아빠. 다음날 지연의 직장에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연 선생님이시죠? 조심하세요. 누군가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누구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점심시간에 지연이 학교 앞에 나갔을 때 검은색 차가 천천히 지나가며 차창을 내렸어요. 명예가 보였어요. 명예가 손목을 그으며 위협하는 제스처를 했어요. 지연이 무서워서 급히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지연이 대화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무서워요. 그래, 이제 한계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버지의 얼굴에 결의가 가득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마지막 카드를 쓸 거야. 무슨 카드요? 지금까지는 경제적 타격이었다면 이번에는 법적 조치야.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내일 뵙고 싶은데요. 스토킹과 협박죄로 고소할 건이 있어서.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출근하려는데 집 앞에 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어요. 죽은 닭 한 마리와 함께 쪽지가 있었어요. 다음은 내 차례야. 지연이 경악해서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아빠,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요. 알겠어. 지금 바로 경찰서 가자. 그리고 변호사님도 만나고. 네. 아버지가 차를 몰고 오는 길에 뒤에서 검은색 차가 따라왔어요. 아버지가 백미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아빠, 뒤에서 따라와요. 알고 있어. 괜찮아. 갑자기 뒤에 차가 속도를 높이더니 옆으로 나란히 섰어요. 명예가 차창을 내리고 소리쳤어요. 사돈어른,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아버지가 차창을 내렸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연이 그냥 내놔. 그럼 우리도 그만둘게. 미쳤어?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혼해도 우리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할 거야? 신호등에 걸렸을 때 명희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지연 쪽으로 달려왔어요. 지연아, 나와. 아버지가 급히 차 문을 잠갔어요. 지연아, 절대 나가지 마. 명희가 차 문을 발로 차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어요. 나와라. 우리 가족 망친 년. 지연이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때 신호가 바뀌어서 아버지가 급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아빠, 정말 무서워요.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경찰서에 도착해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스토킹, 협박, 기물파손 등 여러 죄목으로 고발장을 넣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또 다른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연 씨, 조심하세요. 밤에 혼자 나다니지 마세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연이 전화를 끊고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한계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아빠가 마지막 한수를 준비해뒀어. 그날 밤 지연은 불안함 속에서 잠들었어요. 과연 아버지의 마지막 한수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 악몽 같은 상황이 정말 끝날 수 있을지. 지연의 진정한 자유는 아직 멀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박정호입니다. 신고하신 스토킹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지연이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네, CCTV 영상과 휴대폰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럼 구속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에요.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버지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 체포됐다고요? 응. 어젯밤에 또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잡혔어. 정말요?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도 있어. 무슨 카드요? 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얼마나 청구하실 건데요? 5억.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5억이요? 응.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감, 이사 비용, 보안 비용까지 다 계산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있나요? 없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평생 빚에 시달리게 하는 거야. 절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기까지 했어요. 이혼한 시댁 가족이 전 며느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금융계 거물 출신의 아버지와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연이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이렇게까지 알려져도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좋아. 다른 사람들도 보고 배우라고.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 가족이 모두 구속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지연의 전면 승소 판결이 났어요. 5억 배상 확정? 응.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어. 앞으로 500m 이내에 접근하면 바로 체포야. 지연이 드디어 진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그래. 이제 진짜 새 인생 시작이야. 한 달 후 지연은 꿈에 그리던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집들이에 와서 감탄했어요. 지연아, 이제 진짜 새 출발이구나. 응,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아버지도 함께 집들이에 참석하셨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에요. 내 딸인데. 지연이가 정말 좋은 아버지를 두셨어요.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아버지와 지연이 단둘이 대화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이제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근데 아빠, 혹시 시댁에서 항소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항소? 무슨 돈으로? 이미 파산 상태인데.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설령 항소해도 소용없어. 증거가 너무 확실하거든. 3개월 후 지연과 아버지는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파리, 로마, 런던을 차례로 여행하며 정말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제가 언제 이렇게 편하게 여행해 본 적이 있었나요? 파리의 카페에서 지연이 말했어요. 그러게. 그동안 눈치만 보고 살았지.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인생이야. 런던에서 지연이 우연히 한국 뉴스를 봤어요. 전시댁 가족 스토킹 사건의 가해자들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연이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아빠, 그래도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자기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지연아, 너무 착하게 생각하지 마. 그 사람들은 내게 무슨 짓을 했니? 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귀국 후 지연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요리 클래스도 듣고 영어 회화도 배우고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지연 선생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학교 동료가 말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나쁜 사람들과 인연을 끊었더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6개월 후 지연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지연을 불렀어요. 지연 선생님, 교감 승진 시험 볼 생각 없으세요? 교감이요? 네.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볼게요. 지연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상의했어요. 아빠, 교감 승진 제의가 들어왔어요. 정말? 그럼 해봐야지. 하지만 책임도 많아지고 바빠질 텐데. 그게 뭐가 문제야? 능력을 인정받은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지연아,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전해 볼게요. 1년 후 지연은 정말로 교감이 되었어요. 승진 축하 파티에 친구들과 아버지가 모두 참석했어요. 지연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 다들. 예전 지연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처음 봐. 그러게. 정말 멋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원래 이렇게 능력 있는 아이였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었을 뿐이죠. 아버님이 계셔서 지연이가 이렇게 당당해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와 지연이 대화했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할 건 없어. 네가 원래 가져야 할 삶을 되찾은 것뿐이야.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지연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라. 누구한테든 함부로 당하지 말고. 네, 아빠. 그로부터 6개월 후 지연은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지연의 아지트라는 이름의 아늑한 카페였어요. 와, 정말 예쁘다.
개업 첫날 친구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지연아, 내 취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 고마워. 정말 꿈만 같아. 아버지도 함께 자리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멋진 카페를 차리다니. 아빠 도움이 컸죠. 도움이고 뭐고 다 내 실력이야. 카페는 금세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지연의 친절한 서비스와 맛있는 커피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밝고 긍정적이세요.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고마워요. 저도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런 게 느껴져요. 뭔가 자유로워 보이세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진짜 자유로워요.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지연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준호가 출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지만 곧 그런 걱정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아버지가 곁에 계셨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지연과 아버지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설렘도 있고요.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예전에는 매일이 그냥 버티는 하루였는데, 이제는 즐기는 하루가 됐어요. 아버지가 뿌듯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지연아, 아빠한테 약속 하나 해줘. 무슨 약속이요? 앞으로는 절대로 누구한테든 억울하게 당하지 마라. 당당하게 맞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갖지 마라. 네, 아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특히 우리 지연이는.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저를 지켜주셔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네가 원래 가져야 할 삶을 되찾아준 것뿐이야. 그날 저녁 지연은 집에서 혼자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3년 전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시작됐다. 칠순잔치에서 뺨을 맞던 그날.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아빠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도 함부로 당하지 않는 당당한 여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 내 삶은 이제 막 시작됐다. 일기를 다 쓰고 지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자신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에서 알림이 왔어요.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지연아,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장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잘했어. 그때 용기 내기를. 지연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지연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칠순잔치에서 시작된 악몽이 결국 진정한 자유로 이어졌네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었죠. 지연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셨지만 여러분에게도 분명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인연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모두 지연처럼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